프라하를 사랑하고 다시 강연 초대를 받아 기뻤습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초대받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이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들이 허락해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두 번째로 좋은 슬라이드 세트,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비트코인을 과학과 경제가 충돌하는 특이점으로 정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과학이 천문학과 충돌하거나 과학이 의학과 충돌해 질병이 악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처럼 심오한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으로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경제적 통찰의 시대를 엽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의 완벽한 돈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조개 껍데기, 담배 더미, 유리구슬, 구리 토큰 같은 결함 있는 돈을 사용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은 토큰, 구리, 종이 조각을 보고 웃으며 인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할 겁니다. 완벽한 돈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성의 개념처럼 공간 속을 떨어지는 겁니다. 주변 모든 것이 왜곡된 상대적 기준 속에 있고 그 틀을 벗어나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이를 보여줬고 모든 위대한 과학자가 그랬듯 사토시도 경제와 화폐 사상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전제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너무 심오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만 하고 그게 이해의 증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 비판하거나 말만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러 달려갈 겁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분명했고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반면 세상은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직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만가지 비판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규칙, 모두 비트코인을 찬성하기 전에 반대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은행가가, 이 은행이, 이 정치인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처음엔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심오한 새 아이디어가 도입되면 건강한 기관, 정치 시스템, 지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먼저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낙담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해했다고 확신하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비트코인이 뭘까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상호작용 방식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경제적, 화폐적, 이념적 바이러스로 시공간을 통해 퍼져나갈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현재 사용자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레이어 3 애플리케이션이 레이어 2와 원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50년, 100년 뒤에 비트코인으로 뭘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100년 후 100억 명이 3억 개 기관을 통해 아직 구상되지 않은 프로토콜과 확장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야 합니다. 인류가 조직화될 수 있는 무한한 방식을 통해 아이디어가 시공간과 복잡성을 타고 퍼져나가는 걸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50년 뒤 100만 개의 다른 인공지능과 통합하며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는 심오한 연쇄 반응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불꽃이자 인류와 그 흔적을 통해 시공간을 타고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깨달으면 80억 명의 마음이나 3억 개 기업, 아직 오지 않은 10억 가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겸손과 함께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갈증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배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혼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고 법정 화폐로 저축하면 그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 경영진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건물을 사면 도시시장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술품을 사면 문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엔트로피의 군주, 혼돈의 신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내기는 혼돈이 도시, 회사, 국가, 문화를 능가할 거라는 겁니다. 심오한 아이디어죠. 제2차 세계대전 전 유럽에 여러분을 데려가 많은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 나라의 땅, 건물, 회사를 사거나 유럽의 예술품, 통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할 모든 나라의 자산을 살 수 있거나 모든 전쟁 당사자의 돈을 보관할 스위스 은행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을 가지면 모두가 돈을 거기 넣고 전쟁, 즉 혼돈과 엔트로피가 가속화됩니다. 4년 안에 모든 건물은 위험에 처하고 회사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땅값과 임대 계약은 무의미해지고 통화는 붕괴합니다.
혼돈과 파괴가 클수록 그 은행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모두가 돈을 넣고 서로를 죽이면 은행이 돈을 갖죠. 혼돈에서 이익을 얻는 사업이냐, 혼돈을 막으려는 사업이냐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력학 법칙은 엔트로피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혼란스럽고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일수록 문화가 변할수록 다른 투자처는 나빠지고 비트코인 투자는 좋아집니다. 비트코인은 혼돈에서 힘을 얻으며 계속 모든 것을 능가할 겁니다. 우주의 진실은 엔트로피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5번째 규칙, 카지노에 들어가면 모든 게임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포커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포커 테이블에 앉아도 프로가 아니면 그 게임도 불리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게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죠. 다른 게임에서 잠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라면 특정 사업, 지역, 부동산, 예술 딜러십에서 잠시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카지노 자체, 혼돈의 집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게임에서 지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하지 않거나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겁니다. 확률이 유리해질 때까지 버티세요. 카지노에 들어가 비트코인 게임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이깁니다. 다른 게임을 하면 긴 시간 동안 결국 질 겁니다. 집을 통제하지 못하고 확률을 장악하지 못하며 나라나 회사를 소유했다고 생각해도 엔트로피의 신들이 그 균형을 무너뜨릴 겁니다. 6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보호하지만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옷을 입으세요. 불속을 걸어가고 용암 화산을 통과하려면 몸의 1%나 5%만 가리지 말고 완전히 비트코인을 사서 통제하세요. 당신이 키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알리면서도 사지 않거나 사도 통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넣고 나머지 99%가 연기되어도 그 1%가 20배, 30배, 100배로 늘면 뭔가를 얻었네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99%가 타버린 걸 보면 몸을 더 많이 가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겁니다. 아킬레스건을 남기지 마세요. 7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우주에서 여러분이 진정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정보가 경제적 가치로 나타난 것이고 네트워크가 튼튼하고 분산되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 네트워크가 있다면 키를 소유하는 것이 곧 소유입니다.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보다 강한 누군가의 허락 아래 소유하는 겁니다. 시장, 주지사, 국가, 기업 등 무엇이든 여러분이 소유한다고 생각해도 몰수, 세금, 규제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시간과 혼돈이 빼앗아 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혼돈이 와도 더 가치 있어지고 지구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유의 원칙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8번째 규칙, 모두가 자격 있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결정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극복하는 순간 명료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관습, 의식, 과거를 끊고 분명히 볼 때 비트코인을 삽니다. 2013년 12월에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비트코인은 끝났다, 온라인 도박처럼 될 것이라고 트윗했죠.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892달러였어요. 제가 받을 만한 가격을 받은 겁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살 때는 99,500달러였지만 괜찮습니다. 95,000달러에 사고 95만 달러에 살 겁니다. 95만 달러가 되면 TV에서 누군가 지금 과매수 상태다, 70만 달러로 내려갈 것이라며 놓칠 겁니다. 800만 달러가 되면 그때 살 테고 그들이 받을 만한 가격에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카지노를 운영한다면 광고에 그렇게 쓸 겁니다. 제 카지노에 오세요. 잃어도 되는 돈만 가져오세요. 투자 사기를 치며 플로리다 늪지나 모르는 회사에 돈을 걸게 한다면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라는 건 도박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뜻이고 제가 제공하는 게 어리석은 게임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바를 운영한다면 우리 음료는 좋지만 다음날 일 없어야 올 때 오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애들만 버스에 태우세요. 나 목적지에 안 가도 되면 제 비행기를 타세요 라고는 안 합니다. 엔지니어도 다른 쪽에 가야 하면 제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라고 안 하죠. 저는 잃을 수 없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합니다. 얼버무리지 않고 얼버무리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벽한 돈의 개념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한 세상에 질려서 투자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낫습니다. 9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합성지표로 정의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렇고 고용률이 2%나 3%라지만 절반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예전만큼 못 벌고 물가는 50% 올랐는데
국내 총생산은 이렇고 명목 국내 총생산은 저렇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물건 바구니로 계산한 명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매트릭스입니다. 10번째 규칙,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티켓은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비트코인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기 전엔 매트릭스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11번째 규칙, 비트코인 통찰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됩니다. 비트코인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리 먼거, 워런 버핏, 은행가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며 사촌이 은행에서 일한다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죽음이 임박하고 심연을 볼 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12번째 규칙, 여러분의 모든 모델이 파괴될 겁니다. 정치 모델, 도시, 회사, 나라를 운영하는 법, 경제, 인플레이션, 번영, 일자리에 대한 모든 걸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차, 활과 화살, 낙타, 코끼리로 3000년 전 전쟁을 분석하는 통계학자 같습니다. 폭발물과 항공기가 나타나면 그 모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모든 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질라가 놀이터에 들어오면 모델은 무가치해집니다. 13번째 규칙, 경제적 병의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과거에 사용한 모든 돈이 독성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본도 통화도 독성이죠. 의사가 피를 뽑아 죽이고 뇌에 쓰레기를 주입하고 독을 먹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치료법은 독성 물질을 멈추는 겁니다. 오렌지 알약이 그 치료제이고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14번째 규칙, 법정 화폐에 반대하기보다 비트코인을 지지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가서 핸드백, 명품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그는 유로나 달러 채권, 페소를 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핸드백을 유로나 달러로 가격 매길 겁니다. 부자도 사람들이 통화를 핸드백, 샴페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 부의 99%는 통화가 아닌 다른 데 있고 절반은 비트코인에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15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은 인공지능 봇도 비트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로보택시나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도 그 로보택시가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린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적도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거나 사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가치를 1000배 올릴 겁니다. 그들의 이념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친구든 적이든 사랑하는 종교든 무관심한 종교든 적대적인 나라든 비트코인을 돕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을 돕습니다. 16번째 규칙,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많은 사람이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년간 매년 50%씩 올랐습니다. 즉, 무위험 이자율, 자본 비용이 50%라는 뜻입니다. 5%로 돈을 빌려 비트코인의 50%로 빌려주고 45%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사업체들이 돈을 모아 상대방에게 15%로 빌려주려 합니다. 왜 상대방에게 15%로 빌려주려 할까요? 비트코인의 50%로 빌려줄 수 있는데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위험 50%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24%씩 오른다고 합시다. 그게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10년간 확장 가능하게 24% 이상의 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을 주는 아이디어라면 흥미로울 겁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실수합니다. 17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호넷 때 80억 명의 우렁찬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 계속되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똑똑합니다. TV 라이트가 말한 지적인 바보처럼 항공공학 박사 학위자가 새가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강연하는 격입니다.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는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보다 똑똑하지 않고 3억 개 회사와 80억 명, 앞으로 올 800억 명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시장은 크고 여러분이 바꾸려 해도 더 현명한 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18번째 규칙, 레이저 눈은 끝없는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레이저 눈 10만 달러로가 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오르면 레이저 눈을 벗고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레이저 눈을 벗지 마세요. 이는 희석적인 방해를 피하라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되어 승리를 선언하고 16개 형편없는 사업과 14개 어리석은 산업을 시작하면 교만이 몰락을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서 10조, 100조, 500조 달러로 갈 겁니다. 그때도 다른 모든 것보다 잘 성장할 텐데 농담이 좋다고 레이저 눈을 벗고 82가지 다른 걸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이폰용 모바일 앱이 280만 개 만들어졌지만 12개도 기억 못하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180만 개인데 2개도 안 쓰죠. 새 사업 아이디어의 사망률은 99.9%지만 여러분 아이디어는 성공할 거라 확신하죠? 레이저 눈은 겸손에 관한 겁니다. 모두가 비트코인보다 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속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사서 5,000달러에 팔아 천재라며 16개 형편없는 사업을 시작하면 시장이 사업을 금지하고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뛰어들고 직원이 돈을 훔치고 은행이 망할 겁니다. 그러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를 다시 깨닫죠. 레이저 눈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19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광대처럼 만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배우며 여전히 다 모른다는 걸 압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보다 크고 강하며 오래 남을 겁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는데 고치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걸 존중하세요.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 규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에너지, 생명입니다.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보존하세요. 불이 꺼지면 가족이 얼어붙는데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생명은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사토시가 여러분에게 경제적 에너지를 줬습니다. 이를 포착하고 소유하고 보존하세요.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4년간 매년 50%씩 올랐습니다. 팔 때마다 세계 최고의 자산을 버리고 뭐를 샀나요? 분산 투자는 승자를 팔아 패자를 사는 겁니다. 언제 비트코인을 팔까요? 가족이 죽을 때, 생명을 보존해야 할 때 팔거나 담보로 쓰세요. 한 주만 있어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모든 게 열등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아 그들의 헤지펀드, 주식, 아이디어, 뭐든 사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돈을 주지 말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21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사랑으로 퍼뜨리세요. 증오로 하지 마세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공격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토시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했죠.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죠.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면 알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하면서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공격적이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세요. 증오로 맞서면 그들의 학습과 수용이 느려집니다. 친절로 대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빴던 걸 기억하고 비트코인을 발견하면 돌아와 받아들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면 더 빨리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나쁘고 날 미워하며 폭력적이다는 핑계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엉뚱한 싸움으로 흐릅니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나라마다 가서 삶을 더 좋게 할 무언가를 사랑으로 제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오늘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